특히 MBC에서 하나 보도를 했습니다. 네. M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같이 골프를 쳤던 여성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절차를 뭐 허위로 경력 증명서 허위를 내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박덕흠 당시 회장이 부정으로 채용한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문제의 여직원이 이거 의혹 불거졌을 때까지만 해도 일하고 있었고 지금은 뭐 지금도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일을 하고 있어요. 아하, 본인은 아직도 하고 옛날 있고. 일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박덕흠 의원이 어떻게 상임위 배정하는 거는 원내대표 권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2 어떻게 년이니까 이 됩니다. 사람을 국토위에 원내대표가 배정했는지 하나. 그다음에 그걸 당시에 야당은 민주당은 왜 문제를 안 삼았는지 둘. 왜냐 이거 누가 봐도 문제 있는 거거든. 이게 시사특공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응?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자,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이게 시사특공 때 우리 박지훈 변호사로부터 국민의당 소속이었죠. 박덕흠 의원인데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민의힘 큰일 날 뻔했네요. 많이들 헷갈리죠. 아니 뭐 국민의 큰일 나긴 뭐. 힘. 뭐 그다 합당할 수도 있는 거고. 파워 오브 피플. 네. 이번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 이해충돌 사안하고 완전히 다른 사안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미리 짚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2012년부터 지금 내리 3선을 하고 있고요. 네. 국회의원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국회의원 하기 전에 대한전문건설협의회 회장을 해서 중앙회 회장을 했었는데 이거 하면서 본인의 지인이나 조카 등을 입사를 시켰을 때 네. 이제 조금 허위로 부정 채용을 했다는 건데 특히 MBC에서 하나 보도를 했습니다. 네. M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같이 골프를 쳤던 여성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절차를 뭐 허위로 경력 증명서 허위를 내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박덕흠 당시 회장이 부정으로 채용한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문제의 여직원이 이거 의혹 불거졌을 때까지만 해도 일하고 있었고 지금은 뭐 지금도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일을 하고 있어요. 아하, 본인은 아직도 하고 옛날 있고. 일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그 박지훈 변호사가 짚어준 다른 방송에서도 이걸 항상 먼저 짚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이 법적으로 처벌이 될 수 있냐 이 부분인데 사실은 거의 다 공소시효 지났어요. 배임죄 내지 업무상 배임죄인데 그거 하나 남은 것 같아요. 뭐 5년 10년 정도면 이게 2006년 2012년 그 무렵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대부분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좀 법적으로 처벌하기 지금 어려워 박덕흠 보인다. 의원 문제되는 건 이거 골프장. 이 전문건설협회가 지인의 골프장을 200억 시세보다 200억 높게 주고 샀다는 의혹이 이제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50억 넘으면 그건 공소시 15년이니까 해당이 그러면 되네요. 그것만 좀 부정 채용이 법적으로 아닌 다른 비리, 그것도 다른 비리. 거네요. 다른 의혹. 네, 그것만 예. 좀 뭐 내고 나머지는 사실은 뭐 도덕적인 정치적 부분이죠. 시시비비지 법적으로 지금 뭐 검찰이 출동할 수 있는 건 좀 제한적인 건 지금 그 방송의 흐름이 약간 용두삼이 느낌으로 확 시작했다가 뭐 공소시효 지나고 그래도 마신 느낌이 그래도 있어서 해도 되는 건 아니죠. 위기감 느껴집니다. 그것도 이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도덕적으로 충분히 있고 이 채용 부정 채용 의혹이 있는 사람이 꽤 됩니다. 그 중에 아마 몇몇은 공소시효 안에 있지 않을까도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고발이 됐어요. 고발 조치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어렵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채용 그 자료만 남아 있다면 좀 시간이 조금 있어 채용이 자료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채용 자료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는 좀 가려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공소시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우리 김전 변사 같은 경우는 뭐 박덕흠 의원을 위한 변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잘 모르는데 박덕흠 의원. 위에서 뭐 마이크 뒤로 변명하고 싹 빠져 있지만 아, 앞으로 위에서 뭐 변명하고 말 것도 없는데. 본인한테 불리한 건 마이크 뒤로 싹 내가 왜 빠져버려요. 몰라요? 내가 이 아저씨 이 박덕흠 의원은 뭐 아저씨는 아는 뭐.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아저씨이긴 하죠 사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뭐 비단 박덕흠 의원 문제 아니라 이 채용 비리라는 게 사실은 예전에는 다 그냥 다 용인되던 거예요 사회에서도. 진짜 그러면 안 되잖아. 예전에 그건 하지만 지금 근데 이제 지금은 사회가 투명해져서 적폐. 더군다나 지금 청년 실업이 많으니까 국민들이 이 부분을 못 견디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아니 뭐 그 정도는 뽑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던 게 지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도덕적인 문제가 많은 거고 다만 이제 법적으로는 이게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거는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네. 이게 그러면 제가 채용 비리가 뭐 비리라는 거 입시 비리는 입시 비리, 입학 비리
그다음에 채용 비리가 다 이제 업무 방해거든요. 네. 공기관이면은 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네. 그게 사기관이면 그냥 업무 방해인데 이것도 그러면 이제 업무 방해가 될 것이냐라는 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거는 뭐 지금은 요거만 가지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전 쉽지 근데 않다. 왜냐하면 네. 이런 거 은행 채용 비리 네. 너무 정말 많죠. 공채잖아요. 쫙 공채. 네, 네. 그리고 딱뭐 점수 쫙 있잖아요. 네. 근데 누구 하나 쓱 뽑았어. 그럼 명백한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 제한전문건설업소 중앙회가 문제예요. 이게 이제 주관이 많이 공채가 끼죠. 아니라 네, 만약에 특채니까. 특채라고 하면 특채니까 내가 뽑는 거야. 뭐 이렇게 된다고. 지금 그래서 코너링이 법적으로는 좋았다 할 수 있는 업무 방해 거죠. 되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어려워요. 없다는 거죠. 어려워요. 업무 코너링이 방해 좋았다고 할 수 있는 거 어렵다는 아니에요. 은행 같은 경우는 중간에 빼가지고 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 업무가 정당 업무 방해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거는 본인이 회장이고 본인이 뽑는다는데요. 근데 약간 이런 거 어떻습니까? 아까 박지훈 변호사가 네. 말씀하시는 중간에 있긴 했지만 이 채용에 필요한 자료들 중에 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소개서인지 아니면 이력서인지 이력서. 모르겠으나 네. 일종의 위조, 거짓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했다. 요건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 그런 게 아마 문제 제기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모든 게 공소시효 안에 있어야지 이제 수사가 될 사문서 건데 위조도 이건 지나갔을 거예요. 다 지났어요 대부분. 그게 조금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은행, 인사팀에서 누가 한 명 진짜 마음 먹고 이 사회를 위해서 터트리면 정말 무더기로 멀리 날아갈 안 텐데. 가고 한 20년 쪽만 끌어도 뭐 네. 5년 전만 해도 네. 뭐 저 대기업. 대기업들. 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냥 개인 생각이에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몇 그거 년 전만 만약에 해도. 과거에 했던 거 터지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왜 그래? 그러시면 또 꽤 있어요. 거기까지 하면 안 되지 하는 분들 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언론사도 고민 많을걸요. 몇몇 저희 SBS 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뭐 그건 자신하는 바고. 왜 그러시- 아니야. SBS가 부정 채용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전혀 문제 없어요. 예, 근데 언론인의 위화력을 이용해서 언론인의 자제분이 그런 대기업에 식으로. 채용을 잘못했을 수 있고. 그런 거 사실 문제가 됐던 적 몇 번 있긴 네. 하죠. 우리가 이렇게 근데 그럼에도 알고 있는. 이제 박덕금 의원은 뭐 이 부정 채용 부분도 있고 이해 충돌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SBS를 다루는 게 참 고무적이네요. 정말 시사특공대 문제. 훌륭한 방송입니다.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액수도 일단 너무 커요. 뭐 한 건 두 건 뭐 소심하게 한 것도 아니고. 천억 되고요. 뭐 사실상 이해 충돌이에요. 정말 예컨대 뭐 다들 좀 보도를 보셨겠지만 예컨대 어떤 자격이 필요한 업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공개 입찰이 아닌 또 그것을 위해서 이 국토위에 나가서 또 얘기했던 부분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신기술 문제. 상당히 불법. 신기술 특허 부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해 충돌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이 어떻게 상임위 배정하는 거는 원내대표 권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예전에 보수정당 아마 저 새누리당 새누리당 때겠죠. 새누리당 때 2012년이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국토위에 원내대표가 배정했는지 하나. 그다음에 그걸 당시에 야당은 민주당은 왜 문제를 안 삼았는지 둘. 왜냐 이거 누가 봐도 문제 있는 거거든. 예를 들면 정몽준 전 의원이 네. 국회의원 할 때 항상 외교통상에만 했어요. 많이. 정무위원회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대주주인데. 네. 대기업 재벌 대주주인데. 네, 걸리죠. 그러면 그 조선 모르고 한 번 안 갔대요. 잠깐 정몽준 뭐, 의원이. 예를 그래서 들어 바꿨죠. 국토위에 못 가요. 국토에 못 갑니다. 산자위도 해양 못 가고. 산자위도 못 가요. 네. 다 빼고 갈 수 있는 그런 뭐 외통위밖에 없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몽준은 같은 워낙 전 국민이 다 알고 소명 덩치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신경 쓰고 야당에서도 보고 있는데 박덕흠 의원 솔직히 말하면 모릅니다. 에? 이제 몰라요. 알게 됐죠. 삼선 이제 알게 되고 됐으니까. 그 전에 이제 저 얼마 전에 삼총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당내에서는 좀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르니까 슬쩍 지나가는 건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다. 당시에 원내대표도 왜 이 사람을 분명히 전문건설업하고 건설이란 거 다 아는데 네. 이거를 국토위에 넣는지가 하나. 그다음에 상임 배정할 때 물론 원내대표 권한이라고 그래도 야당에서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봐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지적 한번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그러게요. 없었고 이게 그 상임위 배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시 배정했던 새누리당이 제일 잘못한 거지만 정의적 혼자 의심에는 의원들끼리 알게 모르게 스스로 용인해주는 일종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김태현 아니, 저 아니, 개인 왜냐면 생각이지만 개인 생각. 생각이지만. 물론 잘못은 배정한 게 제일 큰 잘못을 했었지.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문제 있는 건 맞죠. 몰랐겠죠. 잘 몰랐겠죠. 그리고 본인이 자, 이걸 몰랐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권에서 몰랐다고 말해. 왜냐면 어차피 그때도 손가락에 꼽히는 부자였거든요. 네, 왜 그리고- 부자야? 그럼 건설사 했어. 뭐 그런 이렇게 건 되니까. 확실히 나오죠. 왜냐하면 네. 재산 공개를 재산 하니까. 공개가 되니까. 항상 상위 네. 우위안에 있었어요. 그럼 누구 하나 야 근데 저 사람 어떻게 국토에 갔어? 라는 문제를 인식을 가졌던 국회의원이
정말 한 명도 없었나? 난 이게 근데 하긴 지금 그냥 삼선이니까. 저는 그냥 사실은 이해가 안 아니 돼.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백지 신탁 했으면 뭐 네. 되겠지 네. 이 정도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생각하기로. 네, 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네. 그래도 근데 너무 이게- 태가 나기 때문에 간사는 주면 안 됩니다 원래. 국토위 간사까지 주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무리다. 너무했다. 이게 저는 어떤 시각으로 또 보냐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요 본인의 특권과 편의를 위해서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네. 일치단결하는 거 세비 올리는 거잖아요. 제일 안 되는 게 특권 내려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문제가 커지면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면 상대 정파를 공격, 뭐 부단 박덕흠문뿐만 아니에요. 하다못해 예전에 뭐 균형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김기식 금정원장 때도 네, 네. 뭐 해외 갈 때 무슨 뭐 이슈가 있었죠. 그거 당시 이제 민주당 의원인데 다 전수조사하면 새누리당 의원은 없었겠습니까? 전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 붙기 시작하면 상대 전박에 걸리면 야 너 왜 그래 하고 문제는 삼지만 그 전에 본인들끼리는 그냥 아이 뭐 백지시당 했으면 됐지 왜요? 아이 뭐 갈 수도 있지 나는 안 갈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깔려 있지 알게 모르게. 않을까 알게 모르게 그렇다고 이게 뭐 잘했다고 아니 그건 당연히 절대. 잘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새누리당한테 있는 거고 이걸 삼선을 한동안 그 상임에 있을 수 있느냐에 그렇죠. 대한 이유를 이제 진짜 그러고 그거는 저는 원내대표 문제를 떠나서 본인이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는 건데. 혹여나 하지 말아야죠. 당연하죠. 그건. 근데 이제 어차피 배정은 원내부 권한이니까 마지막에 최종 사인은. 일단 뭐 지금 아까 박지원 변호사하고 다른 변호사님 짚어준 것처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에 정한 대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뭐 법적으로 처벌받고 뭐 이럴 일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잘못된 잘못된 거고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죠. 대표적으로 꼽는 적폐죠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생산적 논쟁이 되려면 딱 그거예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제 김영란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 할 때 낼 때 못 된 이유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공무원 전체가 이거 전부 다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자면 제척 기피 회피를 법원에서 하면 그냥 부를 배당을 따르게 하면 되는데 이건 한 명만밖에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굉장히 적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원 포인트로 국회의원만이라도 아니면 조금 넓혀서 지방의원까지. 사실 지방의원과 건설자본의 어떤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거 두 개라도 투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번 하반기 국회 때 좀 통과를 하는 것도 좀 국회가 좀 이걸 성의 있게 대답하는 방식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실질적인 사례가 많았던 것들만 물론 다 하긴 어려우니까. 이런 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도 변호사. 국회의원들을 욕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균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건 있어요. 야 그래도 그 사람은 전문적이잖아.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제일 잘 알잖아. 야 나는 변호사인데 내가 국토에 가서 뭐 알겠냐? 또 건설해 본 사람이 낫지.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니까 그것도 완전히 무시할. 그것도 이런 맞는 얘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국회에서 좀 규정을 세분화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뭔가 방침을 좀 만들 필요는 전문성은 있다. 살릴 때 이해충돌은 안 나는 방식이 네. 있다면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그런 것들 예를 듣기만 들면은 해도 어려워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변호사가 법사에 가는 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이해충돌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아주 그러니까 예를 아주 들면 굳이 하자면 근데 그거는 그 이해충돌보다 전문성이 좀 더 그렇죠. 뭐 자구성이라는 있어 보이는 얘기죠. 거잖아요. 근데 국토위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전문건설위원회 회장을 했던 박덕흠 의원의 전문성을 살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사람은 백지신탁으로도 상장회사도 아니고 비상장회사고 가족기업이 쫙 있는데 거기서 국토위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수익을 결과적으로 창출하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익 형량을 해보면 저는 자명한데요, 그거는. 자명하다고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전문성보다 이해충돌성이 더 그렇죠. 높다고 보는 당연하죠. 거예요. 저는. 네. 근데 박덕흠 의원은 전문성을 살리셔서 계속 건설인의 길로 돈 벌어요. 정치를 하지 돈 마시고. 엄청 내벌어도 되잖아요. 그게 제일 근데 왜 전문적인 하냐는 근데 또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들어서 배지 한번 단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주변에 보면 또 있더라고요. 빨고 뭐라고? 배지를 받고 죄송합니다. 네. 배지를 받고 이 국토위하고 딴 거 일했으면 아무 말 안 하죠. 뭐 그랬을 수는 있죠. 그리고 저는 박덕흠 의원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듣기 전에 한마디 하자면 뭐 항상 거리를 뒀다 그러는데 바로 사무실도 옆에 있으면 무슨 거리예요. 그것도 거리를 안 뛰면서 무슨 거리를 둬요. 사무실이 바로 붙어있더만 보니까. 어찌됐든 너무 가깝더라. 그러니까요. 거리를 두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돌아와서 좀 우리 생활법률 하나를 얘기해 볼 텐데 문제는 이제 세 분 다 남자분들이라서 일단 광고 듣고 시사특공대 다시 돌아옵니다.